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의학 이야기. 질병의 정확한 명칭을 알면 그 질병을 더 빨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의학 용어의 상당 부분이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된 용어가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학은 어렵다는 통상적 관념으로 인해 의학 용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을 위해 케이메드에서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추구하는 인문학과 더불어 의학 용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의학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파파고식의 암기식 의학 용어 학습을 벗어나 쉽게 공부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의학용어 학습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파파고가 에스페란토어로 앵무새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파파고는 또한 네이버 신경망 번역기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렇듯 어원을 이해하시면 그 기능과 역할까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메드에서 어원을 풀이하며 의학용어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단순 암기식의 강의가 아닌 뜻을 음미하는 의학용어 어원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속 인체 해부학 용어. 그리스의 로마 신화 속 인체 해부학 용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기원하는 인체 해부학 용어, 그 첫 번째 용어로는 아마존과 유방절제술. 아마존과 유방절제술. 아마조네스라는 호전적인 아주 용맹한 여성 전사부족이 있습니다. 아마조네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후손으로 아마존은 아마조네스의 단수형입니다. 그런데 아마조네스는 활을 쏘는데 자신의 유방이 방해가 된다고 하여 오른쪽 유방을 도려냈습니다. 즉 오른쪽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였죠. 이는 아마존, 유방이 없다의 유래가 됩니다. 아마존은 접두사 없는 without, 그리고 어근, 마조스, 유방, 브레스트를 의미하는 어근과 결합된 결합어로, 즉 아마존, 마존이 없는, 유방이 없는을 의미하게 됩니다. 유방, 마조스가 변형되어 오늘날 마스터, 유방을 의미하는 의학용어죠. 마스터. 유방, 마스터를 포함한 의학용어의 애로는 유방절제술. 유방절제술은 유방을 의미하는 의학용어 마스터와 절제술을 의미하는 전미사 액토미가 결합했죠. 액토미는 제거하다, 잘라서 도려내다를 의미하죠. 마스텍토미. 그래서 유방절제술은 마스텍토미. 그리고 유방 성형술, 마스터와 성형술인 플라스티, 성형술을 의미하는 전미사, 수술 절차를 의미하는 전미사 플라스티가 결합하여 유방 성형술은 마스토플라스티. 그리고 유방 고정술, 고정술은 팩시, 고정술은 팩시. 그래서 유방을 고정하는 수술은 마스토팩시. 유방염, 염증을 의미하는 전미사, 인플라메이션을 의미하는 전미사는 ITIS죠. 이 ITIS와 유방이 결합되어 마스타이티스, 유방의 염증, 즉 유방염이 됩니다. 또한 유방 모양에는 마스토이드, 이 마스토이드는 유방을 의미하는 마스토와 형용사적 전미사 오이드가 결합했는데, 오이드는 어떠한 모양의 뭐뭐와 비슷한, 즉 resembling, lik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스토이드, 즉 유방 모양의, 마스토이드는 유방 모양의를 의미하고 이 마스토이드를 포함한 용어로는 유양 돌기에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마스토이드 유방 모양의 그리고 돌기의 프로세스가 결합되어 유양 돌기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유방을 의미하는 어근, 마스토를 포함한 용어로는 유방 절제술의 마스텍토미, 유방 성형술의 마스토플라스티, 유방 고정술의 마스토펙시, 유방염의 마스타이티스, 유방 모양의 마스토이드, 그리고 유양 돌기의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티탄족의 장수로서 제우스에게 저항하다 패하게 되고 제우스는 그 벌로 아틀라스에게 하늘을 짊어지게 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의학에서는 첫 번째 목표인 경추 1번, 경추 서비카 버테브라, 이 서비카 버테브라 1을 아틀라스라고 부르게 된 연유가 아틀라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형상이 사람에게는 하늘과 같은 머리를 직접 받치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틀라스가 대지를 지탱하는 이미지로 인해 지도나 인체 해부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를 사용한 용어로는 아틀라스 증후군, 아틀라스 신드롬이 있는데 이는 힘겨운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헌신적인 완벽한 남편이자 완벽한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심한 중압감으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 증상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아틀라스 증후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또한 슈퍼데드, 슈퍼 아빠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아킬레스건, 아킬레스 텐던.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아들 아킬레스가 젊어서 죽게 된다는 애언을 듣고 아킬레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무적의 힘을 준다는 저승으로 흐르는 강인 스티스 강물에 아킬레스를 넣었다가 뺐는데 이때 테티스가 잡고 있던 발목 부위, 이 발목 부위가 물에 잠기지 않게 됩니다. 이에 아킬레스의 발꿈치 부위만 불멸의 몸이 되지 못하죠. 발목을 제외한 모든 몸이 완벽했던 아킬레스는 후에 트로이 전쟁의 최고의 용맹한 영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킬레스의 적군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아킬레스의 약점이 발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리스가 독화살로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를 명중하자 무적에 용맹했던 아킬레스도 맥없이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때부터 몸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위라는 의미에서 아킬레스건은 결정적인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라크네, 거미를 의미하는 아라크네. 아라크네는 배짜기의 명인으로서 자신의 실력을 자만한 나머지 그만 직조의 여신인 아테나의 배짜기 승부에 도전하고 맙니다. 아라크네의 직조물은 아테나보다 아름다웠지만 신들을 모욕하는 장면을 담게 되고 아테나는 크게 노하여 아라크네에게 벌을 주는데 아라크네는 치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을 메고 맙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가 몸뚱이에서 실을 뽑아 그 실로 온 몸을 감고 사는 거미로 변하게 만듭니다. 의학에서 아라크네의 이름의 흔적은 다음과 같은 용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미막 혹은 지주막. 거미막이 거미줄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라크네의 이름을 따서 아라크노이드 마터라고 부릅니다. 아라크노, 거미를 의미하는 어근과 오이드, 뭐뭐와 같은, 즉 거미줄 모양의 라를 의미하는 아라크노이드 마터, 거미막, 지주막, 또 sub arachnoid hemorrhage, hemorrhage 출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sub arachnoid hemorrhage는 지주막 출혈을 의미합니다. 아라크노포비아, 포비아는 공포증을 의미하죠. 아라크노포비아,
거미 공포증. 히스테리와 자궁절제술. 우리가 흔히 과도하게 예민한 신경증을 히스테리 증상이라고 설명하죠. 이 히스테리는 여성의 자궁, 유트러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히스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이 정서적 장애에 취약하고 특히 나이가 들어도 임신하지 못하게 되면 과잉 신경증이 발생한다고 믿던 지극히 남성 우월주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용어입니다. 이 히스터를 사용한 의학 용어로는 히스테렉토미, 어근 히스터가 자궁을 의미하죠. 자궁 유트러스, 그리고 절제수 액토미, 그래서 히스테렉토미는 자궁 절제술. 다음은 히스테로스코피. 히스테로 자궁과 스코피, 스코피는 현미경적인 검사 절차를 의미하는 전미사죠. 그래서 히스테로스코피는 자궁경 검사를 의미합니다. 히스테렉토미 자궁 절제술, 히스테로스코피 자궁경 검사, 모두 자궁, 유트러스를 포함한 용어죠. 히스터 혹은 미트러. 미트라나 미트로도 히스터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어근입니다. 미트라는 그리스어로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이 미트라, 미트로를 포함한 의학용어 그 활용을 보면 첫 번째로 엔도미트리움. 엔도는 위치를 의미하는 접두사죠. within 혹은 inside, 안에를 의미하고 메트로는 자궁, uterus, 그리고 IUM, 전미사 IUM은 보통 그리스어나 라틴어계의 명사형 전미사로서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화학명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영어에서는 medium, premium 모두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endometrium, 자궁 안에, 즉 자궁 안에 자궁 내막이 있죠. 그래서 endometrium은 자궁 내막. 그리고 myometrium, 마이오는 근육, 머슬을 의미하는 어근이죠. 어근이 두 개가 결합된 용어죠. myometrium, 자궁 근막을 의미합니다. 자궁 근막, myometrium. 다음은 메트로라지아. 메트로 자궁을 의미하죠. 라지아는 흐르다, flow, 즉 자궁에서 흐르다. 자궁에서 흐르다는 것은 그렇죠. 자궁 출혈을 의미합니다. 미트라지아. 그래서 미트라지아는 자궁 출혈. 반면에 메노라지아. 메노는 그리스어로 올, 먼스를 의미합니다. 이 메노와 라지아, 흐르다, 즉 매달 흐르다, 즉 올경을 의미하는데 올경, 과다를 의미합니다. 미트라지아와 메노라지아의 차이점은 메노라지아는 생리기간 중에 과다 출혈을 의미하고 메트라지아는 주기가 일정하지 않는 자궁 출혈을 의미합니다. 즉 올경 주기가 일정치 않은 자궁 출혈은 메트라지아고, 그리고 생리기간, 주기가 일정한 생리기간 중에 과다 출혈을 메노라지아라고 합니다. 결혼의 신, 휴멘. 휴멘, 처녀막. 휴멘은 와인의 신 디오니소스와 사랑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흔히 비너스로 알고 있죠.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어, 그리고 로마어로는 베누스,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비너스입니다. 즉 히메는 디오니소스와 비너스의 아들로서 아주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결혼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이 히메는 처녀막과 더불어 멤브레인, 막을 지칭합니다. 질 입구의 섬세한 막이 결혼 첫날 밤 찢어져서 혈흔이 보인다는 이유로 처녀막을 휘맨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여성계에서는 이 처녀막, 히맨이란 용어가 여성을 사회적 통념으로 억압하는 용어라고 해서 처녀막 대신 질막으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애국의 사례로는 2009년 스웨덴 여성 인권 단체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이 히맨이란 단어 대신
마자이나 코로나로 그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의학 용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의학 용어. 영혼의 여신 푸시케. 영혼, 정신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는 사이키가 있죠. 이 사이키는 그리스 신화 속 영혼의 여신인 푸시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푸시케는 사랑의 신, 에로스의 부인으로서 여러 난간 속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는데, 육체와 대립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푸시케는 그리스어로 바로 영혼을 의미하고, 이는 오늘날 정신의학인 사이키아트릭, 심리학인 사이콜로지의 어원이 됩니다. 영혼의 여신인 푸시케.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사이프러스의 바다 거품에서 나온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절름발이이자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하지만 수많은 남성과 연문을 뿌리고 남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에서 베누스로 불리고 영어로는 비너스로 불립니다. 성과 관련된 용어에 그녀의 이름이 유래되었는데 바로 성욕을 일으키는 체음제인 아프로디시아가 성병의 베네리알 디지즈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포의 신 포보스. 포보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레스와 함께 전투에 나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려가며 그 스스로도 비이성적인 두려움인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데, 포보스는 공포의 신이 되어 공포증을 일으키는 포비아의 기원이 됩니다. 공포증. 포비아의 애로는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인 고소공포증, 아크로포비아. 이 아크로는 끝, 꼭대기, 높은 곳, 말단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포비아와 결합하여 아크로포비아는 고소공포증.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인 대인공포증, 안트로포비아. 안트로는 사람, 인류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안트로포비아는 대인공포증. 밀폐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인 밀폐공포증, 클로스토포비아. 이 클로스토는 라틴어로 닫힌, 밀폐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밀폐공포증은 클로스토포비아. 물에 대한 두려움인 물공포증, 하이드로포비아. 이 하이드로포비아는 혹은 광경병, 공습병이라고도 하는데, 광경병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음식을 삼키는 근육에 극심한 통증성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물을 삼키게 되면 극도의 고통으로 공포를 느끼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 광경병은 일반적으로 광경병 바이러스가 동물에 감염이 되는 경우, 그리고 공습병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이드로포비아, 물 공포증인 광경병, 공습병. 먼저 생각하는 자, 먼저 생각하다, forethought.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아틀라스의 동생으로,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알다. 먼저라는 프로와 생각하다는 메테우스가 결합하여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알다,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인간을 사랑한 신으로 잘 알려진 프로메테우스, 먼저 생각하는 자, 이 선지자는 인류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인종을 만들려는 제우스로부터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주었으며, 제우스가 금지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줌으로써 인류를 문명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인간의 은인입니다. 인간의 은인인 이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는 산 꼭대기에 묶어 매일 독수리가 간을 쪼우는 형벌을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칭송받은 그리스 영웅 프로메테우스. 의학에서 그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스테이트. 프로, 앞, 전을 의미하죠. 스테이트는 서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는 전립선. 프로그노시스. 프로, 앞. 그노시스는 알다,
knowledge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prognosis는 애우, 즉 병의 경과 및 결과를 미리 안다는 의미로서 prognosis는 애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prologue, 로그는 말하다, 쓰다, spoken, written을 의미하죠. 그래서 prologue는 서문, 서론을 의미하고 progress, grass는 단계, 움직임, step, movemen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인다, 즉 progress는 진전, 진보를 의미하죠. 먼저 생각하는 자 프로메테우스가 있다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나중에 생각하는 자 after thinker, 에피메테우스가 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선각자로 불리는 프로메테우스와 반대로 후각자, 뒤늦게 깨우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형 프로메테우스가 판도라를 조심하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아름다운 판도라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한 상자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에피메테우스의 부인 판도라가 열어버리고 온갖 재앙을 담은 질병, 불행이 인류에 시작되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유명한 이야기죠? 에피메테우스의 이름은 훗날, 다음의 단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에피, 뒤, after 혹은 위, 어보브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에피더미스, 더미스는 피부, 스킨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피와 더미스가 결합하여 표피, 상피가 되고 에피네프린, 네프린은 신장 여가에 관여되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그리고 에피듀랄, 듀랄은 듀라메라, 경막의 형용사 용법입니다. 그래서 에피듀랄은 경막상해, 그리고 에피가스트릭, 가스트릭은 스토막, 가스트로, 위의 형용사 용법으로 에피가스트릭은 상복부에가 됩니다. 의학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의술을 주관하는 신, 그리스 신화 속 의술을 주관하는 신, God of Medicine. 그 첫 번째 신으로는 아폴론, 우리에게 아폴로로 알려진 아폴론. 아폴론은 아폴론의 로마 이름으로서 아폴론은 태양의 신, 의술의 신, 예술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 아폴로는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의술을 전파하여 의술의 신, 그리고 치유자, 힐러로도 불리웁니다. 지성과 예술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갖춘 아폴로는 아주 수많은 것들의 신으로서 의술도 그중 하나이죠. 오늘날 의학에서 아폴로 이름은 아폴로 눈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폴로 눈병은 그 발생 시기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시기와 일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급성, 출혈성 결막염을 의미합니다. acute hemorrhage conjunctivitis. 다음으로는 아스클레피오스.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로의 아들입니다. 의술과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인 아폴로의 아들로 원래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으나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아주 뛰어난 의술을 펼쳐 의술가, 치유의 신이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술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 제우스는 원래 불멸의 존재였던 아스클레피오스를 벼락을 내려 그를 죽게 합니다. 그리스 전 지역을 돌며 병든 자를 치료했던 아스클레피오스가 죽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숭배하고 아스클레피오스를 기리기 위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을 세워 인류 최초의 종합병원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오는 진료시설과 온천 등의 휴양시설을 겸비한 의학교육기관 및 재활 기능까지 갖춘 전인적인 휴양형 치료시설입니다. 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극장과 도서관도 갖추고 또한 치유와 휴양을 위해 기후가 온화한 곳에 자리를 잡아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을 인간의 삶 전체를 다루는 학문으로 여겼고 인간을 돌본다는 것, 인간을 케어링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치료하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 기술적 의미의 의술과 구별하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시는 성전은 신성한 곳으로 의학은 신성한 학문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을 인간의 삶 전체를 다루는 학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 아스클레피오는 고대의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 역할을 하여 수많은 명의를 배출하였는데 우리가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의학의 상징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가 제우스의 번개를 맞아 죽은 글라우코스를 치료하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아스클레피오스는 그 뱀을 지팡이로 내리쳐 죽이는데 잠시 후 다른 뱀이 약초를 물고 와 죽은 뱀의 입에 올려놓게 되자 죽었던 뱀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했던 바로 그대로 그 약초를 글라우코스 입에 갖다 대자 죽었던 글라우코스가 다시 살아나죠. 이후 아스클레피오스는 독이 없는 뱀을 치유의식에 사용하게 되었고 존경의 의미로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한 마리의 뱀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이 그려진 지팡이는 의료, 의술의 상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로고에서도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여신 히게이아. 히게이아는 건강, 헬스를 의미합니다. 히게이아는 아스클레피오스의 딸로서 아버지 아스클레피오스가 질병 치료를 주관했다면 아스클레피오스의 딸인 히게이아는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간장하였습니다. 히게이아는 오늘날 하이진, 위생, 하이제닉, 위생학의 어원이 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아스클레피오스가 신화적인 존재인 반면 히포크라테스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모든 병은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학의 원리로 하여 과학적인 의학을 창시한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의학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으며 마술과 철학에서 의학을 분리하여 의사라는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전서. 히포크라테스 전서는 히포크라테스 학파에 의해 만들어진 혁명적인 개혁 선언으로 고대 그리스 의사의 윤리 선언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리스 의술의 신들에게 맹세를 함으로써 시작하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화한 오늘날 의사들이 애우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1948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의사의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입니다. K-메디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이야기를 통한 어원 이야기로 파파고식의 단순 암기 방식의 의학용어 학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K-메디의 의학용어와 함께 인간에 대한 탐구를 추구하는 의료 인문학을 경험하며 의학용어를 쉽게 이해하며 학습하세요.